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매달 분배하는 월배당 종목들은 11월 분배금이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종목이 현재는 67개까지 늘어났는데 이 종목들의 11월 분배금과 수익률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달간 주식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번 달은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한 달간 5.5%나 상승했는데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약간 적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달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3%, 나스닥 지수는 2.6% 상승했더라고요. 반면에 한국은 트럼프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한 달간 4%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도 환율이 조금 더 상승을 했는데 한 달간 환율은 1% 상승하면서 거의 1,400원 근처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달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던데 여하튼 당분간은 1,400원을 기준으로 환율이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커버드콜 섹터부터 살펴보면 먼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종목들이고 사실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저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다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은 분배금을 대부분 비과세로 받는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투자해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하튼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았을 때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이 종목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보이고요. 연간 15%를 목표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1월 분배금으로는 142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11월 분배금으로 134원을 지급하면서 최근에는 월 평균보다 더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나마 플러스 고배당주 그리고 라이즈 고배당 커버드 콜은 1%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시장에서 고배당주들 주가 흐름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고배당주들 중심으로 담고 있는 상품들을 선택하는 게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이고요. 처음 볼 친구들은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투자하는 네 종목입니다. 네 종목 중에서는 여기 마지막 코덱스 OTM 이 상품이 분배율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번 달에 첫 분배금으로 259원을 지급했는데 약 40일간 분배금이 지급된 것이고요. 이 상품은 연간 분배율 20%를 목표하기 때문에 다음 달 분배금은 200원보다 약간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라이즈 미국 테크 100도 11월에 185원을 분배를 하면서 연간 분배율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약 15%가 최대 분배율이었지만 이제는 분배금을 더 많이 지급하면서 분배율이 20% 근처까지 오는 상품들도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분배금을 많이 준다면 그만큼 원금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종목은 모두 한 달간 2에서 4%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라이즈 미국 테크백이 4%로 가장 수익이 좋았는데 여하튼 현재는 자산 총액이 86억 원이니까요. 아직까지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S&P 500 지수를 커버드콜로 투자하는 세 종목입니다. 마지막에 소울 상품이 첫 분배금으로 160원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도 한 달 넘는 기간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다 보니까 약간은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이거는 연 분배율을 10% 목표하고 나머지 두 상품은 연 분배율 15% 정도를 목표하는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종목도 한 달간 3에서 4% 정도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분에다가 환율 영향까지 살짝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종목은 실제 수수료도 0.5%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테크 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인데요. 6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최근에 상장했던 라이즈 상품의 분배율이 가장 높습니다. 11월에 196원을 지급하면서 연 분배율은 약 20%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상품들보다 분배율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상품들은 연 분배율 15%를 목표하고 있고, 맨 위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은 잘 아시겠지만 연 분배율 10%를 목표로 분배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6종목은 성적표가 약간 엇갈렸는데, 일단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이 종목이 한 달간 5.1% 상승하면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을 보여주었지만 마지막 에이스 미국 반도체는 한 달간 4.4%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상반기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하튼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커버드콜 섹터 마지막 상품들이고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6종목입니다. 여기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 성장주 이 종목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매달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이고요. 첫 분배금으로 100원을 지급했으니까 연간 분배율은 12% 정도를 목표하는 상품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11월 분배금은 대부분 월 평균보다 약간 더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미국 배당주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배당주들을 담고 있는 커버드콜 상품들도 한 달 수익률이 좋았는데, 여기 마지막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한 달간 5.4%로 가장 성과가 좋았고 1년으로도 35.1%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6종목 중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다만 새롭게 추가된 플러스 상품은 한 달간 2%만 상승을 했으니까요. 상대적으로는 약간 아쉬웠던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커버드콜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두 번째 섹터로는 배당 성장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5종목인데 5종목 중에 솔과 타이거는 11월 분배금이 월 평균보다 더 많이 나왔고 에이스와 코덱스는 평균보다 적게 나왔더라고요. 여하튼 미국 배당 다우존스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분배율이 이제 3%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노출되는 네 종목은 한 달간 4%대 중반 정도로 이번 달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환율 영향을 받지 못하는 환해지 종목은 수익이 약간 적었던 3.8%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타이거 상품의 자산 총액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 달에도 자산 총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약 1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월배당 종목 중에서는 자산 총액이 가장 큰 상품이고 조만간에 2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배당 성장 종목들도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인데요. 6종목은 11월 분배금이 대부분 월 평균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연간 분배율이 1에서 3% 정도이고요. 마지막에 대만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은 매달 64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연간 분배율이 8% 정도 되니까요. 배당 성장 종목치고는 분배율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대만 시장도 요즘에 한국 시장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대만 시장에 투자하는 이 상품은 한 달간 5.7% 하락하면서 이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이 나왔고 반면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모두 수익이 나왔는데 특히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은 한 달간 6.9%로 가장 수익이 좋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배당 성장 성적표를 정리하면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상품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1년간 수익률도 약 37% 정도로 대표 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으니까요. 자산 총액은 131억 원이라서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시장 그 중에서도 은행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세 종목인데요. 타이거 은행이 저번 달부터 분배금을 73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분배금을 약간 상향 조정한 것 같고 솔 금융지주도 분배금을 조금씩 늘리고 있고 마지막 코덱스 은행은 일단 아직까지는 매달 30원씩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ETF들은 이번 달에 모두 마이너스였는데요. 세 종목 중에서는 타이거 은행이 마이너스 0.4%로 그나마 선방을 했거든요. 하지만 은행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고 하반기에도 주가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 한국 시장이 굉장히 부진하지만 그래도 은행 종목들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들도 한국 고배당주들 중심으로 담고 있는 상품들인데요. 여기 타임폴리오는 1년에 2번씩 특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처럼 특별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월 평균보다 분배금이 조금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도 67원으로 월 평균보다 약 30원 적게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매달 63원씩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종목은 이번 달 분배금은 월 평균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종목 중에 여기 세 종목은 한 달간 수익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마지막 코세프 고배당이 5.4%로 크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조금 살펴보니까 투자 비중 1위가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이던데 이 종목이 한 달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그 덕분에 이 종목도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임폴리오가 한 달간 2% 하락하면서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조금 선방을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약간 아쉬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터는 전체 지수를 패시브로 추종하는 상품들인데요. 전체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분배율은 대부분 1% 내외이니까 사실 대표 지수를 투자하면서 굳이 월배당 상품으로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5종목의 11월 분배금은 월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수익률을 보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좋은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이 한 달간 6.8% 상승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한국 코스피에 투자하는 마지막 상품은 이번 달도 3% 하락하면서 최근 6개월 동안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섹터로는 리츠를 볼 텐데요. 먼저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 6종목이고 11월 분배금은 대부분 월 평균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위에서부터 4종목은 미국 리츠인데 미국 리츠들의 연 분배율은 약 4%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일본 리츠는 분배율이 약 9% 정도로 해외 리츠 중에서는 가장 분배율이 높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해외 리츠 종목들의 성적표를 보면 이번 달에 약간 희비가 엇갈렸는데 특히 싱가폴 리츠가 주가가 크게 하락했더라고요. 한 달간 6.2% 하락하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것을 거의 다 되돌렸고 그리고 일본 부동산 리츠는 1년 내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분배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분배금보다 더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애매하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미국 리츠들은 한 달간 약간 수익이 나왔지만 여기 네 번째 글로벌 리얼티 인컴은 한 달 동안 1.8% 하락했거든요. 이 상품은 한국의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데 맥쿼리가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들인데요. 한국 리츠들도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분배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마지막 히어로즈 리츠는 연 분배율이 10%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리츠 대표 상품인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도 연 분배율이 이제 8%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한국 리츠들은 내년에 배당금이 줄어드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ETF들도 내년 분배금은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여하튼 타이거 리츠 형제들은 분배금이 매달 들쑥날쑥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월 평균과 비슷한 분배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리츠들은 이번 달도 어려웠는데요. 6종목 모두 마이너스였고 그나마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서 리츠들이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던데 여하튼 최근에 한국 리츠들이 보여준 모습이 워낙 실망스럽거든요. 수급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금리가 조금 더 인하된다면 리츠들의 배당률은 매력적이라고 보일 테니까요.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주가는 천천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섹터입니다. 주로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투자하는 종목들인데요. 이번 달에 월배당 종목으로 2개가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 음영칠해진 종목들이거든요. 기존에 상장되어 있다가 이번 달부터 월배당을 시작하는 종목들이고 여하튼 7종목은 모두 월 평균과 비슷하게 11월 분배금이 지급이 되었고요. 여기 테슬라를 커버드 콜로 투자하는 이 상품은 연 분배율이 15% 정도로 가장 높은 분배율을 보여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7종목의 성적표를 보면 대부분 수익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있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가 한 달간 9% 하락했더라고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특이하기도 한데 여하튼 현재 미국은 바이오 종목들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은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을 조금 큰 폭으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담고 있는 이 상품은 한 달간 4.9% 상승했거든요. 이 종목은 채권 비중이 70%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거의 50% 상승했지만 이 종목은 한 달간 4.9%만 상승했으니까요. 테슬라가 상승한 것 중에 일부만 반영이 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이 한 달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입니다. 6.9% 상승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간발의 차이로 2위가 된 종목은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코세프 고배당이 5.4% 상승하면서 한 달 수익률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수익률 베스트 3는 3달 연속 미국 리츠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간발의 차이로 1, 2, 3위가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에이스 부동산 리츠는 6개월간 20.6% 상승을 했고 코덱스 미국 리츠는 20.5%, 그리고 타이거 미국 리츠는 6개월 동안 20.4%로 세 종목은 거의 비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저조했던 종목 중에 1위는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입니다. 한 달간 9%, 그리고 3개월 동안 약 14% 하락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스 싱가폴리츠는 한 달간 6.2% 하락했고 코덱스 대만테크도 한 달간 5.7% 하락하면서 이번 달은 아쉬웠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 중순에 배당하는 상품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달에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 달도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에 월 배당 상품들 분배금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정리를 해볼 테니까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요. 그러면 올해 한 달 이제 남았는데 남은 한 달도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